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왕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요 관심은 전부 추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뉴스 생산을 하지 않으면 뉴스가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추미애가 벌집을 쑤신 검찰 특활비 아닙니까? 완전히 벌집 수준이 났죠. 가만히 있는 검찰을 윤석열 잡기 위해서 딱 올가미를 채웠죠. 벌집! 윤석열 잡자! 특활비, 그래, 너 특활비 뭔가 하나 걸릴 게 있을 거야. 서울지검장한테는 주지 않고 너희들 딱 해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특활비로 조졌습니다. 벌집을 쑤셨죠. 벌집을 건드려 놨죠. 근데 검찰 조사했던 특활비 보니까 아니 결과를 갖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 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특활비 다 줬다? 이게 뭐야? 추미애는 뭘 보고 얘기했지? 고스트를 만났나? 고스트는 허상 아닙니까? 허상을 만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야 의원들이 어저께 서울 서초동 대검 찾았지 않습니까? 법무부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 집행 내역을 다 검증했습니다. 여당이 우르르 많이 몰려갔습니다.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빨리 검증해서 뭘 찾아내가지고 이 윤석열 쫓아낼 구실을 갖다가 추미애한테 딱 주면은 이건 될 테니까 말이죠. 추미애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해임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장관이니까. 근데 참 묘한 게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외청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 원래 부하가 아닙니다. 추미애는 지금 착각이 머릿속에 부하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은 말은 안 해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모든 사람들은 부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잖아요. 직무상 한 군은 행정이고 한 군데는 중앙수사기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 검찰의 중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중립. 두 번째 뭡니까? 수사의 독립입니다. 이런 검찰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정말 부임한 일에 10개월 동안 패댕이를 치기를 갖다가 수없이 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윤 총장은 갈등 안 느껴요. 추미애가 그냥 갈등을 혼자 느끼는 것도 혼자 막 못 죽여서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러한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활비 검증으로 간 겁니다. 특활비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특활비 자체가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 수사 조직이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하는 특수활동 수사 이런 내밀하게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다 얘기합니다. 정보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휴민트, 시즌트 모든 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심는다든가 또는 첩보전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거 할 때 다 필요한 그 보이지 않는 활동비가 엄청나게 크죠.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근데 더더욱이 윤석열 총장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특활비로 했다는 것은 근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여당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를 삼았지만은 야당은 대거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 특활비 자체가 줄었는데 액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 볼륨으로 봐서 주는 걸 비율을 따져야지.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만 배웠나? 비율도 배워야지. 비율 몇 대 몇천 몇 대 몇이다. 100원대
10원은 50원일 때는 얼마다 5원이다. 예. 그러니 이게 말이죠. 꼬투리 잡으려고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잡으려고. 에? 윤석열 잡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지금 마음대로 100년, 200년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가지고 맹탕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후에는 대검청사에서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 13명이 들어닥쳤고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 대검 찾기로 돼 있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 집행 내역을 검찰 계획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인원이 6명으로 확 늘렸습니다. 뭔가 한 거 꼬투리 잡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국민의힘도 할 수 없이 법사위원 6명 전원이 또 출동할 수밖에 없었죠.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얘기한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윤석열이가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그게 발단이 됐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 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 내가 한번 조사하자. 법무부하고 검찰 특활비 모두 한번 검증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증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또 두고 맞서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 이 백혜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 되게 웃겨요 정말. 예?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 볼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 절반으로 싹둑 잘랐다는 이런 불이익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에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열심히 해서 잘 아는 분이 국민의힘 장제원이고 나머지는 여당은 이 비율의 개념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돈 액수만 줄은 것만 합니다. 아니, 코로나 전국에서 뭐든 보십시오. 이 자영업자들은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하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포기를 지금 이 나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 보십시오. 아마 경제 폭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 집값 문제가 돼 있죠. 이거 문제 돼 있죠. 자영업자들 다 망해 있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특활비의 약 14에서 16%나 그렇게 많은 돈을 중앙지검에 특활비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특별히 수사가 굉장히 큰 게 있으면은 더 할당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이 매년 20억 원 가량 삭감이 돼가지고 올해는 약 94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국지관 사건 수사가 많아가지고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채널A 사건이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발동 걸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사건에 무슨 수사가 뭐 있었습니까? 옵티머스 사건도요 중앙지검이 요 근래야 수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깔아뭉개고 있다가 요 근래야 한 거 아닙니까? 이 추 장관과 이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막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추 장관은
반면에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딱 했습니다. 아예 검찰총장은 그 돈에 관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 다 했죠.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뭐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예년에 전임 박상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럼 전임은 받고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전임은 받고 당신은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무부에다 질의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입 딱 닫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그 야당들이 제시하는 서류를 안 내줍니다. 그럼 그 실제로 복마전 아닙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 안 썼다고만 말만 그럽니다. 말만. 그럼 증거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역 전부 다 서류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법무부. 그래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달랑 2장짜리 자료만 제시해가지고 검증을 무력화해가지고 검증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 원가량 받아간 걸 알렸습니다. 아니 법무부가 무슨 수사를 한다고 수사도 안 하는 법무부가 자기네들 또 특활비가 있을 텐데 왜 검찰총장 걸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10억 원이나.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럼 그걸 다 내놔요. 자료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받아간 돈 특활비 외에 또 출입국 외국인 뭐 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또 특활비가 수십억 원 더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 조사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서류를 안 내놓고 2장짜리만 달랑 내놓고 자료를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놓고 말을 하기를 추미애는 안 썼다. 자기네들은 말로만 안 썼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라든가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정보 수집을 하지도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 원이나 썼다. 말이나 되는 얘기냐.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증거가 있으려면 모든 걸 다 내역이고 뭐고 영수를 다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래. 원래 특활비란 건 영수증도 처리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윤석열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 아래 지금 이 특활비, 예? 갑자기 특활비를 갖다 검찰에다 그냥 아까 얘기한 그대로 말이죠. 국회에서 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쑤셨습니다. 근데 검찰 특활비가 딱 벌집을 쑤셔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뭐야? 꽝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봐. 할 때까지 해봐. 그래, 할 때까지 해봐.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 괴롭혀봐. 그렇게 괴롭혀봐. 법무부 검찰국에서 뭐 한다고 그 7억 원을 씁니까?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이 뭐 한다고 썼냐? 왜 너가 검찰 돈을 갖다가 검찰청에 검찰 돈을 너희 법무부에 소속된 검찰국이 너희가 왜 7억 원을 썼다는 거 도대체 어디다 썼냐? 내라. 너희들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사나 행정하는 데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그렇게 어디다 썼냐? 저거 쓴 거 내역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료가 안 나오죠.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바로 이것을 김도읍 의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검은 말이죠.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딱 하고 딱 잘랐습니다.
있었으면 난리 났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저희는 이런 걸 느낍니다. 세상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악연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악연이란 거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것. 인생에 그런 게 많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서 인생의 그 고뇌를 느끼고 열심히 이렇게 잘 지내보자고 잘 하는데도 그 소위 이런 속된 말로 이 지인이 다르다고 그러죠. 지인. 소위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 특수한 유전자의 사람들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사람은 수년이라는 것, 인연을 맺더라도 착한 사람들, 심성이 착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잘못 사람을 만났다는 인생 파닥난다 이거죠. 그냥 사람은 이렇게 얼굴도 처음 볼 때 뭐 다 생글생글 웃고 다 똑같으니까 좋게 느끼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정말 인생이 아주 그냥 아주 파멸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도 피해를 안 주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보면 피해만 막 주고 살고, 거기서 운명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무언가, 이게 철학, 이게 무슨 개 X 철학도 아니고 말이죠. 에?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이 일련의 사연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저분을 만났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한 번쯤은 안 해봤을까요? 네, 조크였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놓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대한민국의 태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새벽녘입니다. 겨울 새벽녘.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서너 시간 지나면 동력에서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